우리는 최대한 다이어트를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요요도 안 오고 효과는 빠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단기간에 살을 빼고 나서 요요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황예채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급진급파 다이어트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급진급파가 무슨 말이냐? 급하게 찐 살, 급하게 뺀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첫째, 급진. 살이 단기간에 훅 찐 분들입니다. 며칠간 과식하신 분들, 휴가나 여행 가서 먹방 찍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봐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급파, 단기간에 살을 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왜 우리 소개팅이나 결혼식 또는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살 어떻게 빼지?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급진급파 검색해 보시면요, 일주일 만에 5kg 뺐다, 5일 만에 3kg 뺐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해?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결론만 말하면 실제로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 며칠간 과식해서 체중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진짜로 살이 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늘어난 체중은 지방이 찐 게 아니라 물이 찐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과식을 하면 몸은 그걸 바로 지방으로 만들지 않고 먼저 글리코겐이라는 임시 에너지원 형태로 근육에 저장하는데요. 문제는 이 글리코겐이 1g 저장될 때마다 물을 약 3-4g 정도 같이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최대 600g 정도 저장이 가능한데요. 600g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물무게까지 합치면 3kg가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갑자기 3kg 정도 훅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행히 이건 아직 지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방이 되는 건 글리코겐 저장 공간이 꽉 찬 이후부터인데요. 그 후로도 계속 과식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이 찌는 건 과식을 시작하고 2주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 과식을 해야 진짜 지방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물의 무게라는 거죠. 그러면 며칠 동안 과식해서 급하게 늘어난 체중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2주 안에 지방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고 아예 굶거나 세모이만큼 먹는 극단적 소식을 하거나, 또는 붓기 때문에 물도 안 마시거나, 평소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만 드시거나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 정말 단기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방법들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굶거나 극단적 소식을 하는 방법 어떨까요? 굶어서 살 빼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굶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굶기, 즉 단식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논문들을 보면요, 단식을 하면 만성염증 수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이 분해되고 또 췌장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안정화된다고 해요. 인슐린이 많이 자주 분비되면 살도 찌고 당뇨도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것 자체는 살 빼는데 도움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길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식을 4일 이상 하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양말도 못 신을 정도로 아픈 병, 통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일 이상의 단식은 꼭 의료진의 감시 하에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건 3일 이하로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식이 끝나고 보식하신다고 미음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식 후 첫 음식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꼭 지방으로 해주세요. 사골국물, 아몬드, 땅콩버터 같은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따라하시는 연예인 다이어트 방법, 제가 추천하는 빠르게 살 빼는 단식법은 다비치 강민경님의 다이어트법인데요. 강민경님은 일주일에 4에서 5일 정도는 1일 1식을 하신다고 해요. 이런 걸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16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민경님은 1시간만 먹고 23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단식보다는 안전하고 쉽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배고프다고 한 끼 먹을 때 왕창 드시면 위장에 무리가 가서 안 되고요. 식사할 땐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한 끼니에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포함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1일씩을 4일 이상 지속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서요. 4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3일은 가급적 하루에 2끼를 적정량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살 빼는 방법 중에 수지님의 식단이 또 유명한데요. 하루에 약 600에서 700칼로리 수준만 먹는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이에요. 수지님은 촬영 직전에 2, 3주 정도로만 이런 식단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급하게 찐 살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한 에너지원, 글리코겐 소비를 돕고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급하게 찐 살만 빼면 바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초대사량보다 낮은 식단을 2주 이상 지속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고 식욕도 폭발하고 우울감도 커지거든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수분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 부어서 살이 될까봐. 저는 이 방법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물을 안 먹어서 빠진 살은 요요가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물을 안 마시면 탈수가 와서 잘못하면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물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H2O, 즉 수분이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남자 럭비 선수에게 금식 4주 후에 지방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물을 적게 먹어서 탈수가 된 상태에서는 지방도 적게 산화되었다고 해요. 살이 잘 안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왕창 먹는 다이어트는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수분 다이어트의 2번째 방법인데요. 흔히 아이유 다이어트로 유명하죠. 아이유님은 중요한 날 5일 전부터는 물을 하루에 3리터씩 마시다가 6일째 되면 물을 딱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져서 화장실을 계속 가는데 물을 끊은 6일 차에도 이뇨작용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먹는 물은 없는데 나가는 물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7일 차에는 살이 쪽 빠지겠죠. 그런데요, 이 방법은 아이유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요가 무조건 옵니다. 아이유님도 이거는 딱 하루만을 위한 다이어트라고 다음날 물 마시면 바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요, 몸속의 소금기 농도가 옅어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옵니다. 이건 뇌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고 콩밭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만 마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500ml 정도로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다이어트의 결론은 물은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말자. 물로 다이어트 하지 말자 입니다. 아시겠죠? 3번째로 평소보다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살을 빠르게 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인 분들은 달라요. 30대는 이미 노화가 시작된 나이고 체력이 예전처럼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했다간 지방이 아니라 근육부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식욕이 폭발해서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원래 운동을 많이 안 하시던 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그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거든요. 이때 비상을 알리는 경보 호르몬인 코티솔이 막 분비되는데요. 코티솔이 혈당을 높이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꾸준히 안 하시던 분들은요, 무리하게 하셨다가 괜히 치킨 시켜 드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저강도 운동을 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살이 빠지겠어요? 싶으실 텐데요. 정확히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는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급진급파 다이어트, 바로 원푸드 다이어트인데요. 나는 일주일간 닭가슴살만 먹는다, 계란만 먹는다, 야채만 먹는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 음식을 한 가지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또 비상신호를 받아서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게 과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식단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거기다 이 방법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탈모입니다. 너무 싫으시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몸에 철분, 아연, 단백질, 비타민 B, D가 모두 충분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이니까 나는 단백질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흔히 알려진 급진급파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는 건지, 2주 안에 수분이 지방으로 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단인데요. 식단은 무리하게 짜시면 안 되고요. 몸이 덜 피곤하고 입이 터지지 않는 식단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금방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하루 2끼를 먹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데요. 이걸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활동량이 많고 저혈압인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을 드셔야 되고요. 저녁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점심, 저녁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6시간 공복이 가능한데요. 일주일에 최소 3일에서 5일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렇게 하루 이틀 해봤는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울렁대던데요? 이런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이 몸에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한 끼 먹을 양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총 3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진급파 다이어트를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밀가루, 과자, 모든 종류의 음료수, 흰쌀밥, 면, 단호박, 무화과, 양파, 사과, 망고, 바나나, 감,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당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럼 뭘 먹냐? 모든 끼니에 잡곡밥, 현미밥, 호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시고요. 단백질도 꼭 포함해 주세요. 그럼 하루 총 칼로리는 얼마나 먹냐? 급하게 찐 살을 빼는 기간에는 여자는 1200, 남자는 1400 칼로리를 드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여자는 1400, 남자는 1600 칼로리를 드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지냐?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진짜로 빠집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봤는데요. 제가 먹었던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안 먹었고요. 점심엔 직원 식당에서 나오는 나물과 고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저녁은 올리브유랑 두부구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유지 기간에 먹었던 식단, 아침엔 브라질 너트와 그릭 요거트, 고구마를 먹었고요. 점심엔 직원 식당에서 밥의 2분의 1 공기를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었습니다. 저녁에 올리브유에 두부구이를 그대로 먹었어요. 중요한 건 당질, 즉 제가 아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걸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은 무조건 빠집니다. 두 번째로 급진급발을 위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평소에 하나도 안 하셨던 분들은 무작정 뛰지 마시고요.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00보부터 시작하시고요. 하루에 최소 10,000보는 걷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빠른 걷기, 스쿼트 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하체를 많이 사용해서 인슐린 체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반면에 나는 평소에 운동을 좀 했다, 한 5km씩 달린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1.2배 강도 높게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스트레스나 부상으로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요. 급격하게 운동량을 늘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도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인슐린이 쉴 수 있게 공복 시간을 오래 가져야 하는데요. 그럼 중요한 게 뭐다? 간식을 최대한 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간식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는 레몬수나 유산균 드시고요. 또는 계란 흰자만 드세요. 계란 흰자만 모아서 파는 제품이 있는데 배우 박정민 씨가 이거 드시고 살을 뺐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식 고를 때 중요한 거는 당류가 2g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맛이 나는 간식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밥 먹고 최소한 10분은 산책해 주세요. 그래야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또 다이어트 하는 첫 일주일은 몸무게를 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안 줄면 조급함이 생겨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다이어트를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요요도 안 오고 효과는 빠르고 이런 방법을 원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동 없이 단기간에 뺄 순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라서 식단만 잘해도 살은 빠지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흰쌀밥이랑 밀가루,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안 드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더 짧게 하고 싶다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량만 줄여서 급하게 찐 살을 빼려면 빨리 지치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요요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살을 빼고 나서 요요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 몸에는 체중 조절점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이건 늘어난 체중이 내 체중이라는 인식이 몸에 생겨버리면 다이어트 이전의 몸무게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 호르몬이 늘어나서요. 내 원래 체중 조절점보다 더 높은 기준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내 늘어난 식욕이나 내 몸을 인식하는 내 몸무게랑 상관없이 모든 걸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내가 먹은 식단을 기록하셔야 돼요. 칼로리 계산 어플이나 간헐적 단식 어플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내 식사 횟수, 총 칼로리, 탄단지 구성을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식욕이 막 올라오거나 배가 고파도 나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어 라고 인지해서 입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내 느낌, 내 생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에 의존하고 그걸 습관화하셔야 요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속 직전에 붓기라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드려볼게요. 먼저 귓바퀴를 검정 고무줄로 둘러주고 측두근에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림프 순환을 도와서 붓기가 빠지는데요. 아침에 화장할 때 최소 30분 정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무줄을 두르고만 있어도 붓기가 빠져요. 다음으로 흉곽 호흡법을 추천하는데요. 이건 바디라인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흉곽이 줄어야 먹는 양도 줄고요. 코어 근육이 살아나면서 기초대사량이 늘어서 살이 쉽게 빠지거든요. 방법은 먼저 갈비뼈를 양팔로 손만 갈비뼈를 감싸주고요. 그 상태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를 부풀렸다가 다시 내쉬면서 갈비뼈를 조여줍니다. 이때 숨은 완전히 뱉어내시면서 배꼽을 쏙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납작하게 붙어서 힘을 주세요. 이거는 중요한 약속 며칠 전부터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근육들이 단련되거든요. 제가 긴급 처방을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단기간 다이어트는 자주 할수록 내성이 생기고 평소에 몸의 체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라서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생각으로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평생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급진급파 다이어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채 원장이었습니다.